음향 시스템, 사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진짜 성능은 그 안에 숨어 있는데요. 오늘 그 보이지 않는 진실을 파헤치는 필수 도구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소리가 마이크를 떠나서 우리 귀에 닿기까지 그 여정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분석하는 도구들의 세계로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자, 시스템 설치가 아주 멋지게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완벽한 소리가 나올까요? 글쎄요. 아쉽게도 아닐 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설계도에 그렸던 이론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됐는지, 또 우리가 의도했던 소리가 정말로 나오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검사 과정이죠.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냥 감이나 추측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측정을 통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하는 것. 이게 바로 미신과 과학을 가르는 기준점이라는 말이죠.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첫 번째, 물리적 툴킷입니다. 뭐니 해도 소리는 결국 물리적인 장치에서 나오니까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부터 제대로 재는 게 순수 아니겠어요? 자, 왼쪽에 보이는 게 경사계, 인클리노미터라고 하죠. 이건 중력을 이용해서 스피커가 얼마나 기울었는지, 그러니까 수직 각도를 재는 거고요. 오른쪽은 각도기, 스피커들 사이에 수평 각도를 재는 겁니다. 둘 다 진짜 중요한데, 이게 현장에서 써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특히 스피커가 막 촘촘하게 붙어 있으면 이걸 들이밀 공간도 없다니까요. 바로 그럴 때 정말 기가 막힌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종이 접기 각도기. 네, 진짜 그 종이 맞아요. 지금 에게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진짜 복잡한 현장에서는요, 이거보다 빠르고 편한 게 없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만드는 법은 너무 간단하죠? 정사각형 종이를 대각선으로 반접으면 45도, 그걸 또 반접으면 22.5도. 여기서 조금만 응용해서 3등분으로 접으면 30도나 60도도 똑딱 만들 수 있어요. 주머니에 종이 몇 장만 있으면 웬만한 도구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다는 거죠. 다음은 레이저입니다. 스피커가 정확히 어딜 보고 있는지 알려주는 눈 같은 존재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절대 발표할 때 쓰는 값싼 포인터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어떻게 아냐면 진짜 쉬운 방법이 있어요. 평평한 바닥에 놓고 살살 굴려보는 거예요. 레이저 점이 쭉 일직선으로 가면 오케이, 합격. 근데 원을 그리거나 위아래로 춤을 춘다? 그건 그냥 장난감입니다. 측정 도구가 아니고요. 온도계랑 습도계도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숫자 보고 바로 이퀄라이저를 막 바꾸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게 소리의 미래를 예측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거든요. 특히 온도는 소리의 속도랑 직결돼요. 온도가 1도만 바뀌어도 소리 속도가 달라지는데 이게 여러 스피커 소리가 한데 모이는 곳에선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자, 이렇게 물리적인 점검이 끝났으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 봐야죠. 소리가 되기 전의 상태, 바로 전기로 흐르는 오디오 신호. 이 시스템의 생명선이 건강한지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손에 드는 것들이죠. 볼트, 온미터나 여기 보이는 리슨박스 같은 거요. 신호가 제대로 흐르는지, 전압은 괜찮은지, 혹시 선이 어디 끊어지거나 붙어버린 건 아닌지, 마치 의사가 청진기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듣는 것처럼 신호가 잘 다니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임피던스. 우리가 흔히 쓰는 몰티미터는 직류 저항, DC 저항만 재거든요. 근데 오디오 신호는 교류, AC란 말이죠. 앰프가 진짜로 힘을 써서 밀어줘야 하는 부하가 바로 이 임피던스예요. 임피던스 테스터는 앰프의 입장에서 이 부하를 정확하게 재주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왜 앰프가 힘들어 하는지, 왜 제 성능이 안 나오는지 그 원인을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드디어 끝판왕입니다. 가장 강력한 도구들이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듣게 될 결과물, 바로 이 공간에 울려 퍼지는 소리 그 자체를 분석하는 음향 분석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비유가 나올 겁니다. RTA는 체온계랑 같아요. 쓰기 편하고 1kHz에서 소리가 너무 크네 하는 식으로 열이 난다는 건 알려주죠. 근데 왜 열이 나는지는 몰라요. 반면에 FFT 분석기는 MRI 같은 겁니다.
주파수 크기뿐만 아니라 위상이라는 데이터까지 보여주면서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뭔지 파고들게 해주죠. 하지만 MRI 사진을 보고 병을 진단하려면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이 복잡한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숙련된 엔지니어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사가 되고 싶으세요? RTA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 그건 바로 시간을 못 분다는 거예요. 스피커에서 바로 나온 소리랑 벽에 맞고 튕겨나온 소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보여줄 뿐이죠. 시간 정보가 없으니까 스피커들 딜레이를 맞추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이런 RTA 화면만 믿고 이퀄라이저를 만진다? 그건 소리를 고치는 게 아니라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진짜로요. 자, 이 그래프 좀 복잡해 보이지만 진짜 재밌는 부분입니다. FFT 분석기는 컴퓨터니까 데이터를 선형, 그러니까 리니어 스케일로 계산해요. 근데 우리 귀는 소리를 로그 스케일로 듣거든요.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게 핵심입니다. 왼쪽 리니어 그래프를 보면 빗살무늬처럼 파이에는 콤 필터 현상이 아주 잘 보이고요. 오른쪽 로그 그래프를 보면 이게 우리 귀에 실제로 어떻게 들리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좋은 분석기는 이 두 가지 관점을 다 보여줘야 진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해상도, 그러니까 얼마나 자세히 볼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간단해요. 아주 좁고 뾰족한 문제를 찾아내려면 그걸 들여다보는 돋보기의 배율이 훨씬 높아야 하잖아요. 그쵸? 보통 우리가 해결하려는 문제보다 최소 4배는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어야 해요. 6분의 1옥타브 폭의 문제를 제대로 보려면 최소 24분의 1옥타브 해상도로 봐야 이게 이런 모양이구나 하고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정말 똑똑한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PPO라는 방식인데요. 낮은 주파수는 길게 보고 높은 주파수는 짧게 보고 이렇게 여러 번 측정한 데이터를 마치 모자이크처럼 착착 합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초저음부터 초고음까지 모든 영역에서 우리 귀가 듣는 거랑 거의 똑같은 아주 일관된 해상도의 데이터를 마법처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MRI 장비가 있어도 그걸 읽을 줄 아는 의사가 없으면 그냥 비싼 고철 덩어리일 뿐이잖아요. 이 강력한 도구들로부터 믿을 만한 데이터를 얻으려면 도구 자체보다 그걸 다루는 기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얻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간단한 비결이 뭔지 아세요? 바로 평균 내기입니다. 딱 한 번만 재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측정해서 평균을 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듣고 싶은 테스트 신호는 계속 똑같이 나오니까 평균을 내도 그대로 남아있겠죠? 근데 에어컨 소리나 옆 사람이 기침하는 소리 같은 돌발적인 소음들은요, 서로 막 뒤죽박죽 섞이면서 통계적으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원리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한 이 모든 걸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어떤 도구부터 챙겨야 할지 우선순위를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 분야에 막 입문하신 분이라면 전기 신호를 확인하는 기본 도구들, 그리고 스피커 각도를 맞추는 물리적인 도구, 심지어 종이 한 장, 이것만으로도 현장 문제의 80%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진짜 프로페셔널이 되고 싶다면 결국엔 이 듀얼 채널 FFT 분석기라는 큰 산을 넘으셔야 합니다. 이걸 제대로 다루는 순간 여러분의 커리어는 완전히 다른 레벨로 올라갈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도구는 그냥 숫자를 보여주나요? 아니면 소리의 이야기를 들려주나요? 이 도구들은요, 소리가 공간과 만나서 어떤 드라마를 만들어내는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꾼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역할은 그 이야기를 잘 듣고 해석해서 더 멋진 결말로 이끌어가는 훌륭한 감독이 되는 것이죠.